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혁신포럼 대표 갈상돈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교통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좀 길게 삼성교통 대표이사인 이경규 씨와 대화를 나눈 것을 유튜브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교통이 이제 파업을 끝내고 이제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어쨌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우선 파업을 풀면은 대화에 응하겠다. 이게 진주시장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곧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이 전세버스 있죠. 무료로 우리 하루에 100대씩 77만원 한 대당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23억 46일 했으니까 한 30억 정도 들었죠. 그런 전세버스 투입 비용에 대해서 진주시가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서 삼성교통 쪽에 어떻게 보면 강경한 그 자세를 또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파업이 끝난 후에 호탄동에 그 철탑에 농성을 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 있죠. 그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조 시장이 찾아가서 확성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농성을 할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파업도 풀었고 그래서 했는데 농성 노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최저임금을 표준운송 원가에 반영해주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표준운송 원가는 버스 한 대당 하루 운행하고 받는 운행 비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버스가 하루 종일 돌려도 이 적자 폭이 자꾸 늘어나서 올해 예산이 182억, 3년 전에는 한 80억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서 버스 승객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의 재정지원금도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금도 맞춰줘야 되고 버스 이익도 자꾸 줄어들고 적자이다 보니까 이 버스 운송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었는데 표준 운송 원가로는 그걸 맞춰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파업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규일 시장께서는 사실 그 철탑 노동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그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버스 회사의 사장님은 조규일 시장이십니다. 엄격히 말하면 공동사장이죠. 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도 물론 있습니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도 대표이사 따로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공공성을 바탕으로 볼 때에 사실 진주시장이 공동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배려해 주는 것도 진주시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걸 사장님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버스 노동자들과 대화에 응하셔서 파업을 조속히 원만하게 완벽하게 좀 해결하고 농성하고 있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도 조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소통과 공감 이거 원래 취임하시면서 내세운 공약 아닙니까? 그 공약대로 그런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기욱 시장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막말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가 파행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3당, 자유한국당을 뺀 3당까지 포함해서 이거 막말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건 구태정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우리 비핵화 협상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비난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정권이 자유한국당 정권이라고 한다면 남북 대화 안 하실 겁니까? 북한 핵 문제 풀지 않으실 겁니까?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남북 간에 이런 핵 문제를 둘러싸고 대치하거나 과거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뿌리고 김정은을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우파단체의 시위가 임진각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남북 간의 긴장이나 대치 상태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주는 서부 경남 KTX도 또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 하게 되면요, 진주에서 거제부터 시작하죠. 거제, 통영, 진주, 평양, 저 신의주,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시베리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꿈같은 일들이 이 남북관계 풀리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생전에 우리 이런 여행 한번 해보자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그러려면은 핵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에 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사실 지난번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북미 연락사무소까지 논의가 오갔습니다. 사실 그게 잘 됐다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또 제3차 북미회담, 4차 북미회담 이런 것도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도와주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풀려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그래서 우리 진주에서 온 유럽까지 한 바퀴 한 달간의 그런 여행도 하는 그런 시대를 누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사실 내심 이런 것이 잘 풀려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바랄 겁니다. 그런데 왜 겉으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강경 대치를 하니까, 강경하게 몰아붙이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착시 현상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코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고정 지지층들이 견고한 지지층들을 묶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합리적인 중도층은 결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집권하자면 온건한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중도층은 이런 강경 발언, 대통령을 모독하고 남북대화나 북미 정상회담,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십시오. 왜 문재인 대통령만 수석 대변인입니까? 미국에는 할 말 못하시고 우리 대통령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 상당히 저는 온당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회도 좀 생산적인 그런 논의를 해서 민생을 돌보고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고 수정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그런 대안 제시도 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우리 국회를 만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도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의 대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